자, 대체 왜 인스타그램도 못 들어가고 유튜브도 그만 보고 이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Z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아픔들, 불안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가?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도 살펴봤어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를 갖고 왔어요. 저의 관심사는 미래 세대거든요. 저보다 어린 30대, 20대, 10대의 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이 주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50년, 100년 전에 살던 세상에서 사용하던 뇌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이제는 AI를 사방에서 사용하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뇌가 어떻게 변할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Z세대의 불안과 감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DGB 금융그룹에서 저희가 콘텐츠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는데요. 이번 콘텐츠는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금융 DGB 금융그룹 IM타운의 단디, 똑디와 함께합니다. 단디와 똑디는 Z세대일까요? 너 Z세대니? 너 Z세대야?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Z세대가 느끼는 감정이 그 전 세대와 다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높은 불안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스로 지칭되는 대표적인 책이 뉴욕대학교의 조나탄 하이트 교수가 소개한 불안세대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Z세대는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익숙한 세대다. 하루 종일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유튜브나 틱톡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얼굴 보면서 요즘 어떻게 지냈어? 라고 말하면서 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보다 보통 한 10배 정도 온라인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면서 자라난 세대가 정신 상태가 훨씬 더 불안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근거로 불안이 더 높고 우울이 더 높고 자살률도 더 높다라고 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SNS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의 뇌를 보게 되면 뇌 안에서 특정 영역의 부피가 줄어들고 연결성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조적으로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관측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은 현도체입니다. 내 스스로의 충동 제어 능력, 충동 조절 능력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내가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누구나 우리의 이제 전두엽 쪽에서나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행동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Z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조금 더 취약한 부분이, 내가 뭔가 좀 하고 싶어, 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걸 스스로 멈추는 능력이 줄어들어 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서 짜증나, 이거 너무 싫은데,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능력 역시도 줄어들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우리의 의지력과도 관련이 있는 AMCC, 전측 대상 피질, 요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 의지 박약, 스스로 제어하기 어렵고 충동은 조절하기 어려워하고, 이러한 패턴들이 좀 더 많이 보이는 뇌로 변해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요즘 새해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주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18세까지는 소셜 네트워크, SNS 사용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 인간관계라든지 나의 자아상,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내가 확립했을 때 생겨나게 되는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들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들을 적어도 18세 이전에는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법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도 2025년도에는 몇몇 나라에서는 실제로 시행을 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체 왜 인스타그램도 못 들어가고 유튜브도 그만 보고 이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도 살펴봤어요. 3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꼽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보여지는 정보가 너무 비현실적인 정보가 많은데, 딴 사람은 저런 맛있는 걸 먹네? 와, 쟤는 저기 해외여행도 갔다 와? 비현실적인 기대가 올라가게 되면서 딴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안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종류의 생각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요거를 하나의 중대한 이유로 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도 연결이 되냐면 Fear of Missing Out, FOMO라고 부르는,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아? 야, 나만 빼고 다 즐거워, 이런 불안감이 커지면서 무리를 해서라도 나도 저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이
항상 커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 역시도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임포스터 신드롬, 그러니까 스스로가 임포스터라고 느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 역시도 Z세대에서 많이 늘어났다. 무슨 얘기냐면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잘 나가고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어요. 나 혼자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어떻게 가면을 잘 쓰고 살아남았지만 가면 뒤에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실제 내가 아닌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 있는 존재야. 이런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모든 것을 소셜미디어로만 몰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영향들이 분명히 뇌에 영향을 끼쳤을 거니까 Z세대는 어떤 경험을 하면서 자라난 세대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Z세대가 자라난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화된 세상이에요.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부자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 전 세계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치열한 발전을 했던 시기에 자라난 아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태어난 Z세대의 경우에는 엄마 아빠 세대도 상대적으로 잘 성공한 세대인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았잖아. 너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압박이 커요. 경쟁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나도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저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 세대에 비해서 꼭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스펙도 높고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능력치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세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출산에 경제 성장률도 꺾였고 굉장히 수축 사회로 빠르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라 전체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기회도 줄어들고 있고 난 열심히 뛰는 것 같은데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이 잘 살 수 있는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미친 듯이 뛰어도 울타리가 줄어드는 속도가 내가 뛰는 속도보다 빠른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개인과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시대 자체의 변화, 모두가 잘 사는 거 보면서 자랐다가 지금은 빠르게 수축하고 있는 거 보면은 더더욱 불안감이 높아지고 N포 세대라고도 하고 포기하고 살고 뭐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 역시도 그러한 큰 그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료들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견제하면서 경쟁하고 있고 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든데 뭐 징징대 막 이러니까 내 속마음을 힘들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괜히 얘기했을 때 그걸로 책 잡히거나 루저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정말로 얼굴 보면서 커피 마시고 술 마시면서 친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예전 세대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람 만나는 거는 더 줄어들고 속마음을 터놓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그러한 마음을 많이 겪고 있는 게 Z세대의 감정과 불안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금까지 말한 이 모든 영향을 받은 뇌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여러 심리학, 뇌과학의 연구들을 살펴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Z세대는 인지 과부하가 걸려져 있는 경우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Z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소통도 많이 하고 온라인에서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가 처리해야 되는 정보의 숫자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우리의 뇌는 5만 년, 6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이 동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뇌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자체는 우리의 유전자는 우리의 뇌는 그 구석기 안녕? 얘 왜 도망가니? 내가 말이 너무 많았니? 뇌에 과부하가 왔어? 너 Z세대 맞구나? 자, 그래서 Z세대의 인지과부하. 자, 얘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해요. 200개 이상 되는 카톡 문자가 오거나 서로 다른 소스에서 정보가 200개 이상 들어오는 게 우리의 뇌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정보는 뇌에서 어떠한 영향으로 나타나냐?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너무 말이 많으면 제가 좀 찔리긴 하는데 뇌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정보 자체를 피하거나 거부하는 성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Z세대를 분석한 문화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모든 정보를 다 보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한 명이 있다. 이 사람 말을 듣고 따르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장동선의 궁금한 뇌 구독하시는 Z세대는 나는 장동선 박사 말만 들을 거야. 이 얘기 들어보니까 좋더만 다른 거 그렇게 많이 보기 싫어. 이런 분들도 생길 수 있죠. 자, 물론 저로서는 땡큐긴 하지만 사실 다양한 소스를 항상 찾아보는 것이 뇌를 위해서 좋다라고 늘 강조드리긴 하죠. 그래서 이 특성이 보여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정보 과부하 때문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부 연구에서는 Z세대의 경우가 감정지능의 퇴화가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Z세대의 경우가 단순히 충동 조절, 뭐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 감정 제어 능력이 떨어진 것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그러니까 감정 지능이 조금 퇴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문들도 있어요. 이제는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아, 또 저런 거구나. 눈물샘 자극하는구나. 아, 저런 걸 어필을 하네. 이러면서 사실은 공감할 수밖에 없고 처음 보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무언가에 대해서도 내가 저거에 대해 공감을 해줘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나 아예 공감하는 능력 자체가 조금 떨어진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게 Z세대에게서 종종 보여지고 있는 감정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Z세대의 불안이라는 감정이 높은 것은 금융과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인데요. 누군가가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다 또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로 나타나요.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돈을 날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가장 위험하고 슬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불안장애를 경험하거나 기분장애,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투자 패턴을 연구한 논문들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한 방에 날리거나 투자하면 안 될 때 투자해가지고서는 안 좋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줄어들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빈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논문들이 최근에 좀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슬픈 얘기인데요. 작년인가 제가 통계를 하나 봤는데 주식 투자를 했던 모든 세대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세대가 20대라고 합니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가 최악이었더라고 그래요. 경제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자면 장기 투자보다 단기 투자를 하는 경향이 높고 어딘가 들은 소문과 갑자기 저거 떡상할 거야 뭐 간다라고 그러면 우르르 들어갔다가 망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가장 많았던 게 20대 청년이라고 하죠. 왜 그런 결정을 할까요?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Z세대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감정에 대한 네거티브들이 경제적으로도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안 그리고 내 스스로의 감정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뇌과학적인 팁들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중요한 건 자신의 뇌를 이해하는 겁니다. 모든 뇌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너무 과하게 질러서 문제고 누군가는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못해서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가, 그리고 내 뇌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문제들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관찰과 기록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스스로의 감정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내가 이 순간 이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내가 이러한 감정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구나 라고 하는 스스로의 감정을 바라봐주고 이해한 다음에 제어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 화날 때도 있고 스스로 감정 제어 안 돼서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처음 만난 세무사님이 있는데 제가 바로 직전에 다른 차 양보를 해주려고 하다가 좁은 길에서 제 차와 휠이 다 끊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양보해줬던 저 차는 서서 보거나 하지도 않고 휙 가버리고, 나의 운전 미숙이기도 하지만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세무사님은 처음 보는 분이고 인사하러 왔는데 저 사람이 막 울고락 불고락 풀어라 막 이 상태면 얼마나 막 관계가 처음부터 안 좋게 시작하겠어요. 그 순간 제가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근데 방금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제가 진짜 속상하고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얼굴이 찡그려져 있었다면 그냥 너그러이 양해해 주세요, 방금 이거 경험했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왜 그랬는지 이유와 내 감정을 소통을 했죠. 상대방이 보통 공감을 해줘요. 너무 속상하시겠네요. 그냥 가버리자니 서기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풀어줘요. 근데 이게 보통 안 하면 쌓이고서 어떻게 되냐면 나는 분명 화날 만한 일이 있었는데 꾹 누르고 가가지고서는 미팅하려고 했는데 좋은 표정은 안 나오죠. 그럼 저 사람은 나한테 화가 났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로네 라고 오히려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첫인상이나 감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또 차 그런 것 때문에 새로 만나서 관계를 맺을 사람하고도 뭔가 안 좋은 첫인상 전에 또 속상해요. 이 감정을 내가 바라봐주고 제대로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거를 내가 이걸 제대로 바라봐주지 않고 그냥 누르려고 그러고 소통하지 않는데 잘 못하고 그러면은 이게 연쇄 반응으로 안 좋아져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Z세대가 유난히 예민하거나 잘 긁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그리고 이 감정은 요것 때문에 트리거가 됐구나, 그러면 그거를 소통해주고 요 과정을 해주면 스스로에 대한 감정의 제어력이 올라가고 이거를 길러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본론적인 아주 근원적인 얘기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Z세대가 가지고 있는 뇌의 특성은 온라인으로 사람을 주로 만나고 인간관계도 온라인으로 배우고 오프라인의 어떠한 물리적인 관계들이 줄어들어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불안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연습들을 하는 것. 늘 보던 사람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이러한 관계가 처음에는 불편하기도 하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갔다 와서도 의미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은 내 안에서 조금 모자라거나 안 좋았던 것들이 채워지고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디지털 디톡스.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때때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스마트폰을 어디에 치워놓는다. 주말에는 죄송합니다. 저는 주말에 디지털 디톡스 중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한 이틀 정도라도 스마트폰 없는 생활을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역시도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떠한 경험을 가진 어느 세대에서 자라난 존재건 저의 솔직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세대는 모든 세대만의 아픔을 지니고 있다. 아픔이 없는 세대는 없을 거예요. 저마다 그 세대만이 경험했던 소통 단절이나 딴 세대가 우리 세대를 바라보는 약간의 편향된 시각, 뭐 이러한 아픔은 어느 세대나 경험을 했을 텐데요.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장점으로 만들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든 밥그릇을 가지고 최대한 맛있게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요리법은 내 손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비유가 생각나는 게 밥밖에 없네요. 저는 그 어느 세대보다 Z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젊은 세대, 미래 세대를 응원하고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인 여러분이 잘 돼야 하지만 같이 사는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거다. 여러분이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준 단디, 똑디, Z세대, 알파세대 고마워. 인사.